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마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암호화폐 소식들을 가지고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오늘 날짜 1월 18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LG CNS가 이더리움 기업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기업연합은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 5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의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말을 했듯이 딜로이트, 마이크로소프트, 또 어디 있습니까? JP모건도 있고, 또 인텔, 마스터카드도 보이고 있는 등 이제 굉장합니다. 굉장히 쟁쟁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LG가 가입을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예치금을 돌려달라. 또 거래소 관련 피해 상황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한 암호화폐, 가상화폐 아니야,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고객들이 예치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잇따라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회원 B씨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거래소로 예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8천만 원을 빼내려고 했는데 이제 거래소가 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후에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예치금 규모는 5억 원, 전체 피해 규모는 최소 수백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운영도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거래소 측은 거래소 예치금 규모를 늘려주는 이벤트 등을 진행을 할 때 부당 이익을 얻어간 사람들이 많아서 출금을 늦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신생 거래소에 한탕하려고 돈을 넣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부당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래소,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런 작은 거래소에, 신규 거래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그게 있죠. 이제 상장할 때 거래소 코인이라든지 상장 펌핑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예, 굉장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웬만하면 제대로 된 거래소에서 메이저 코인을 사시는 것이 제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항상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답답한 한국 소식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신규를 막아놓으니까 벌집 계좌를 개설을 했죠. 이제 그것마저 금융당국위원회가 막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것이 지금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막히게 된다면은 더 이상 자금을 거래소로 옮길 수가 없게 돼버리겠죠. 그리고 신규는 이제 완전히 막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암호화폐 한국에서는 거래하지 말라.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더 이상 정부는, 금융위는 이제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전혀 다른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제 정작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주식에서 한탕 해먹는 거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약간 불평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좀 중요한 소식인데, 이제 IMF가 전 세계 8개 나라에 각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 함께 잠깐 보도록 하시죠. At the end of last year, the IMF has greenlighted 8 nations to launch their national cryptocurrency, and those nations are Russia, Venezuela, Canada, and some larger countries, and then some smaller on the list as well. So I think, and again, this is just my personal view, in 2019 we'll see one or two G20 nations emerge as what I call crypto-friendly nations. So definitely a lot to look forward to, and so the three key items and that I focus on my 2019 outlook is market structure changes,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among the big picture items, it is payments and what G20 nations will do in developing their digital assets strategy. 예, 그 8개 나라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 사람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2019년에 G20 가입되어 있는 그 나라 중에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욱더 친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국가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는 당연히 일본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계획을 밀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정말 일본 외 다른 나라들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들이 페트로 사용을 더 하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페트로 코인을 사용하면 10%의 할인을 이제 해준다고 합니다. 이 무슨 아이스크림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마트 세일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할 때 암호화폐 사용하면 10% 할인,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입법부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 및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2019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와이오밍주에서는 기업들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주에서 와이오밍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머리를 잘 썼죠. 이제 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구성을 하고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X,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벡트의 정식 라이벌입니다. 벡트 못지않게 이제 꽤 유명한 회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든 에리스X에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 그리고 기업가 크리스 콩테가 이사회에 합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에리스X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현물 및 파생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벡트랑 에리스X 둘 다 빨리 개장을 해야 이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든 할 텐데, 일단 그러려면 미국 정부 셧다운 먼저 끝나야 됩니다. 이 트럼프, 자, 고집이 황소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자, 칠레에서는 납세 목록에 암호화폐 자산을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국민들은 다가오는 4월부터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은 기타 개인 소득 및 제3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남미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라 국민들이 경제의 안정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또한 정부를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그에 반해서 몰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타 같은 경우는 그와 정반대의 경우죠. 몰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섬 자체가 암호화폐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2018년 12월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의외로 홍콩이 차지를 하게 되었네요. 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결정회의가 오는 18일 밤 11시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게 될지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더리움 하드포크 지연 결정 공지 후에 어떤 세력이 5,700만 달러어치 이더리움을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포스러워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 거래소로 옮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래소가 아닌 다른 두 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옮겼는데, 만약에 이거를 거래소로 실망매물로 넘겨가지고 팔았으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엄청 기울어졌겠죠.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이더리움에 관한 신뢰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할 점은 굉장히 큰 금액의 그런 자산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여기 보시면은 0.07센트, 한국 돈으로 한 8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암호화폐. 정말 현금을 이렇게 움직였으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텐데, 자, 아무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bit고와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그레이스케일이 함께 협업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1월 말 bit고를 사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콜드 스토리지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암호화폐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조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번에 XLM 스텔라죠, 연동 펀드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타일랜드 증권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회사가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렸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증권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들이 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쫓아가죠. 그래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조사도 했을 것이고 이제 미래 예측도 했을 것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세계에 있는 증권이라든지 그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움직이면서 이제 기사로는 이제 많은 기사들이, 기관들이
오히려 떠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봤었던 장외거래 리포트 등을 보시면은 기관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중앙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및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규제 당국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및 투자자를 규제 안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암호화폐 실명제를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 세탁 방지 책임을 부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아공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부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은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스페인 통신회사 텔레포니카 산하 사이버 보안 전문 자회사 11패스가 월튼체인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블록체인 모바일 보안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많은 기존에 있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하는 암호화폐 회사들은 아무래도 미래에 살아남을 가능성들이 더 높겠죠. 미국에서 내노라는 대학들이 함께 모여서 암호화폐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버클리 등 미국의 7개 명문대 교수진이 한데 모여서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암호화폐 이름을 유닛2라고 합니다. 이 유닛2 같은 경우는 초당 10,000건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을 보고 기존의 업체들에서 한마디씩 했는데,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더 나은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지겹다. 비트코인은 학술적인 연습 상대나 사상을 실험하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 토로의 수석 분석가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이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사실 기술적으로는 라이트코인도 더 나은 비트코인에 속한다. 다만 현재 업계 상황에서 기술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기술력 때문이 절대로 아니죠. 비트코인이 가진 상징성,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먼저 떠올리죠.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가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과도 비교가 되고 있으면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총 1위 자리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물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물러나고 나서도 그 존재 가치 자체는 꽤 크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저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트림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터넷이 없어도 블록체인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개념 증명을 이번에 완료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예약 및 결제 과정 간소화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측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제 러시아 암호화폐 리스크 평가부서 총괄 엘리나 시도렌코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해당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없다. 러시아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를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적어도 향후 30년간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할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반대하고 있지만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장 5개가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죠. 중국에서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을 이제 사기로 봤다면 그것부터 막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그리고 뒤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와이어엑스에서 발표한 그런 기사인데, 2018년도에는 하루 평균 6개의 암호화폐 ATM 기기가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에 6대씩 계속해서 설치가 됐다라는 거. 이 사업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계속된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제 암호화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시작은 작더라도 그 끝이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카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저버에게 나랑 한번 싸우자, 비트코인.com 도메인을 걸고 나랑 한번 싸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제 로저버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싸우는 방식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어떤 팔씨름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다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좀 잡스러운 기사라 자세히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로저버 같은 경우는 이제 격투기 관련된 검은 띠가 3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패서 감옥도 갔다 왔다고 해요. 그런 경력 있는 로저버이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내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주짓수로도 로저버랑 한번 싸워볼 관심이 있다,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좀 웃긴 소식이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릴 짤은 이 모네로 양말입니다. 참 그 시도는 좋은데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네요. 자, 이것을 신고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암호화폐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새겨진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바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 또한 암호화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창피하긴 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암호화폐 소식들을 오늘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클릭하는 것 또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도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